이 교수님께서 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점점 규범 쪽으로 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꾸 사람에 비유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정확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께 좀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논의하려는 것은 이 특정 루다 챗봇에 대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이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즉, 사실 루다 챗봇 사건의 법적 본질은 개인정보법 이슈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사실관계는 정부 조사, 소송 준비 중에 밝혀질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논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루다 챗봇 사건에서 제기된 성인지 감수성 등 문제가 AI 전체의 규제 책임 논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 과정에서 루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이 루다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챗봇 등 대화형 에이전트의 경우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대화형 에이전트는 어떤 통계적으로 데이터로부터 훈련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식으로 약간 자판기 주크박스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1세대 AI로 불리는 엑스퍼트 시스템인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라는 조건문이, if된 조건문들이 전부 다 사람이 다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검사가 완벽히 가능합니다. 즉, 뭐 차별적 발언, 혐오 발언 이런 게 사람이 다 완벽하게 사전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2세대 AI, 즉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면서 90년대 후부터 급격하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나온 어떤 챗봇이 바로 골 오리엔티드 챗봇입니다. 이 챗봇 여러분이 흔히 보실 때 은행 앱 같은 거 사용하실 때 고객 상담 챗봇 같은 거 쓰시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태스크, 주로 어시스턴트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기. 예를 들면 상담, 예금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딱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특정한 답변을 하는 어시스턴트형 챗봇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의 수가 굉장히 많지 않고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뻔한 유형의 질문에 대해서 frequently asked question 비슷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답을 주면 되는 것이고, 훈련해야 될 말뭉치 자체도 굉장히 대량의 말뭉치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전 검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뭘 이렇게 미리 안 봤냐, 윤리적인 통제를 안 했냐라고 비난할 여지가 약간 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루다 챗봇과 같은 오픈 도메인 챗봇 같은 경우에는 골 오리엔티드 챗봇과는 달리 그냥 사람 간의 자연스러운 특정한 주제에 한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하는 챗봇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도가 높고 말뭉치도 엄청나게 대량이 필요합니다. 한 몇억 단위로 대화를 수집해서 사람들의 자연스러움을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투입이 되고요. 또한 1억 개, 2억 개를 투입해도 모든 사람의 대화의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구현을 위해서는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성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어떤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일단 일종의 반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과정에서 전혀 디벨로퍼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값도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와 인터랙션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부러 어떤 특정한 악의적인 어뷰즈를 위해서 질문을 입력했을 때 이걸 전부 다 예상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되는 사안은 바로 이 오픈 도메인 챗봇이고요.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사용자의 대화를 입력받아가지고 그 대화를 통해 계속 또 트레이닝을 하는 컨티뉴얼 러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루다 챗봇은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용자가 아예 오형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 사건에서 보셨듯이 아주 악의적으로 개발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 혐오적 발언을 막 입력을 해서 그걸로 트레이닝이 되게 만듭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 검수도 불가능할 뿐만 않도록 오형 공격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스로 샤워아이스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수단으로. 그러나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 루다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가 약간 들여다봤더니
전형적인 챗봇 프레임워크입니다. 대화 콘텍스트가 이제 말뭉치들이 있죠.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일본 라인 대화들. 이것들을 이제 뭐 사전 전처리를 할 겁니다. 뭐 품사를 좀 나눠주고, 이제 포스트깅을 좀 해주고, 프리 프로세싱을 합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주는 거죠. 단어별로. 끊어준 다음에 이거를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합니다. 일단 그 인식을 해야죠. 그거를. 근데 이제 인식을 할 때 그 벌트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벌트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스테이트 오브 아트 테크놀로지고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정교한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각광받는 게 GPT랑 이제 벌트인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밀고 있는 GPT는 사실 GPT-2까지는 뭐 약간 벌트에게 많이 밀렸는데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대량의 데이터를 쏟아부어가지고 GPT-3를 내면서 세상을 좀 놀라게 했고요. 작년에. 근데 벌트는 원래 알고리즘 자체는 GPT보다 약간 한 단계 위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이거든요.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GPT는 기본적으로 앞에 온 단어가 왔을 때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를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방향으로 얘기해야지.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이라면은 이 벌트는 이 양 옆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 가운데 이 오는 단어가 뭔지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투입하는 벌트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벌트가 좀 잘 맞추는 경향입니다. 이게 구글의 알고리즘이고요. 아무튼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트리버는 뭐냐면은 이제 일단 대화를 인식했으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잠재적 답변군들을 이제 DB를 딱 내놓는 겁니다. 대화 답변 후보들이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 인베딩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뭐 통계적으로 뭐 이런 단어가 왔을 때 그 트레이닝한 훈련한 데이터가 이 사람이 A라는 말을 했을 때 B라는 대답을 많이 했더라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유의어나 반대어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베딩 모델을 투입을 하는 거죠. 인베딩 모델은 보통 이제 월트백이라든지 뭐 글로브 같은 거, 구글이랑 뭐 스탠포드에서 트레이닝한 거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개발한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리트리버로 몇 가지 모델의 후보군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랭커가 가장 적합한 답변을 추려내는 겁니다. 근데 이 랭커 알고리즘도 사실은 이제 이 개발자들이 보면은 이 구글 미나에 사용됐던 SSA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제 Sensible Specificity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감수성 특이성, 그러니까 응답이 말이 되는지, 응답이 구체적인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랭킹을 해가지고 가장 그 랭킹이 높게 된 거를 이제 출력하는 식으로 된 건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자세히 우리가 뭐 이거를 기술적으로 뭐 밝혀내자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사실 한국어가 지금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이고, 인구수로 따지면. 그리고 인터넷에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언어입니다. 근데 그 비중에 비해서, 인류에서의 비중에 비해서 아주 NLP의 발전이 굉장히 현판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뭐, 한글 자체의 속성도 있고요. 교착으로서의. 전처리의 어려움, 뭐. 또 시작해서 여러 코퍼스의 뭐, 여러 가지 그 부족. 근데 사실은 이게 기술은 그렇게까지 뭐 대단히 이렇게 대단한 진보는 아닙니다. 뭐 인류사 전체에서 이 루다 챗봇이 쓴 게. 그러나 이거를 한글에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데이터를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훈련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복잡하다기보다는 이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계속 이제 그 사람 대화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성능 평가를 하고 경량화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냥 되게 간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굉장히 현재 그 NLP 발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큰 그 진보라고 할 만한 그런 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민감한 어떤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또 여기서 또 구분하고 싶은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에 정도에 상응하는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차별적 차후랑 차별적 바다를 좀 나누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 차후는 뭐냐면은 진짜 사람의 어떤 재단적 심리적 예상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AI에 의한 판단. 예를 들면은 채용 면접. 요즘에 저 굉장히 채용 면접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눈동자라든지 입술 같은 걸 스캔당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가끔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얼마나 정확한지도 제가 좀 들여다보고 싶고. 근데 이제 이 채용 면접이라든지 AI, 아니면은 AI로 이제 신용평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AI로 판결을 해가지고 재범 가능성을 예측해서 판결을 내린다 하고 하면은 이 통계적인 판단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이 너무 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차별적인 의도를 AI의 베일로 숨기는 걸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은 감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페어니스 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뭐 충분성, 불리성, 뭐 이런 식으로 독립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딱딱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불안전합니다만은 그 수량적, 계량적으로 이 차별 여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차별적 발화 경우에는 어떤 소수자분들은 굉장히, 물론 저는 이걸 굉장히 가볍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감수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앞의 경우에 차별적 처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 피해인 거고, 특정인에 딱딱 집어서 굉장히 심각한 이 차별적 처우에 비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좀 확산되는 그런 피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은 사회에서 좀 매니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표현의 자유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재적 제약이 있고요. 사전 감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어뷰즈라든지 뭐 고의적인 폴루션 어택 같은 걸 다 예상해가지고 일일이 코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기분이 나빴는지 그 정신적 피해를 계량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좀 제가 부다챗봇이 뭐 알고리즘적으로 대단한 진보는 아니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기술을 많이 응용한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사업화나 어떤 파인 튜닝, 경량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 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화형 에이전트 기술이 그냥 이렇게 루다 같은 뭐 일종의 케어버터 성격을 가진 것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대화형 에이전트는 한국어 구어 NLP 기술 발전 응용에서 핵심이자 핵심입니다. 이 문어 말뭉치를 보시면은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형이상하게로 써 있으니까. 그러나 문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전처리도 쉽고 딱딱 잘 끊어지죠. 분사별로. 그러나 이 구어 전처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뭐 듣도 못한 단어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어 NLP가 굉장히 그 전산 처리는 어렵지만 산업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이 은행 같은 거 챗봇, 지금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전 산업에 걸쳐서 고객과의 그 접점 확보에 거의 사고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도 지금 현재 플랫폼들이 이제 핀텍 진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고객 접점을 좀 뺏기다 보니까 이런 챗봇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 접점을 유지할지에 거의 그 산업 전체의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시스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잘못하면 케어도 못 받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케어를 커버리지를 넓히는 측면,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휴머노이드의 기초입니다. 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생긴 것만 사람이고 말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 NLP 제대로 개발 안 하면 영어만 하는 로봇밖에 우리는 못 보게 할 겁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게 앞으로 10년을 먹여 살 수도 있는데, 이거를 1월밖에 해서 삭을 뽑을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트러스티버스 AI 구현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뭐 하나라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서 제가 좀 그냥 넘어가겠지만, 현재도 어느 정도 법적인 그 안전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법제도나 규제가 없다고 해서 이 트러스티버스 AI가 구현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요즘에 테마죠. 뭐 ESG, 뭐 CSR 이런 뭐 사회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 거버넌스 이런 것들. 이 기업들이 요즘에 점점 더 자율주의를 할 유인과 압박이 대단히 크고요. 루다 챗봇이 어쩌면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할 역할은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보시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어떤 사회에서 가장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굉장히 여러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정부입니다. 정보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정부 고민이 많습니다, 당연히. 근데 정부 보고 맨날 규제를 풀라고 하고 규제 혁신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언론, 국회 막 나서서. 그러니까 정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 정보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양질의 구어 말뭉치가 굉장히 그 공공재 성격이 강하거든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어가지고 민간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쓸만한 이 개인정보 사건이 왜 터졌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쓸만한 말뭉치가 없어서 그래요. 쓸만한 말뭉치가 없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 걸 가져가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혁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한국어 NLP, 구어 NLP 완전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온갖 뭐 인형 눈깔 붙이기나 이런 거 좀 오해도 막 폭언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서 많은 투자를 해서 계속 말뭉치 만들고 계시고 국내 국어 말뭉치 이런 거 굉장히 쓸만합니다. 많은 노력을 정부도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약간 좀 젊은 그 기업가가 약간 무리수를 둬서 없는 말뭉치를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다가 좀 약간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정보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트러스티버스 AI의 어떤 신뢰성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공적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네요, 정부가.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로 이제 검증도 하고 자기가 잘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도 쓸 수 있고.
정부 역할도 많습니다. 당연히. 꼭 이렇게 기자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야 되냐, 기자를 왜 안 했느냐라고 이렇게 막 때리기로 가야 되느냐, 배싱을 해야 되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마지막 드는 의문은 지금 이 사업자가 과연 무슨 폐수를 방류를 했는지, 뭐 공기에 뭐 가스, 독가스 같은 거를 실수로 뭐 공해를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사고를 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개인 정보 이슈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까지 중단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서비스 중단.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때 슬프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됩니까, 서비스가. 이게 위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예? 왜 이렇게 무섭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 들으면서 이렇게 슬프게 떠나야 되는 건지, 서비스가.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좀 뭐 연구하려고, 고 교수님 모시고 연구하려고 제가 펄퍼스 구하려고 국립국어원 들어갔더니, 이 누다 체포 때문에 국어 말뭉치 중단한다고, 저희 교수들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GPU 100억 개 달아가지고 트레이닝 못 합니다. 이거 국립국어원에서 만드신 거 갖다 써야지. 좀 연구 좀 하려고 하니까 벌써 무섭다고 내렸습니다. 근데 국립국어원 분들로서는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안 내리면 어쩔 거예요. 언론 또 막 국회 막 일어나가지고 멍석말이 할 거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리셨는데 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슬프다는 겁니다. 참 마치겠습니다.